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브릭스 영양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네. 이은경 사장님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는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Y 뉴트리라이트를 강의하게 된 강승희입니다. 이은경 사장님께서는 소화대사부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트리라이트 아카데미 Y 뉴트리라이트를 강의하게 됐고 제일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Y 뉴트리라이트, 왜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품을 선택할 때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라벨 뒤에 있는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왜 뉴트리라이트인가 네 가지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가? 두 번째는 풍부한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원료의 재배 농법과 그 다음에 제조 공정, 그리고 품질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로 내가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양제, 만약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하나는 먹어야 될 텐데 영양제 고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도 아침에 피곤하고 먹어도 헛헛한가? 그것은 내가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그 피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무엇인가가 바로 영양소이고요. 그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현대인의 식생활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먹어야 되는데 다들 집에 오메가3, 비타민C, 유산균, 칼슘제 다 있으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고르시나요?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브랜드를 광고하는 모델을 보고 고르시는지, 유재석이다. 그러면은 믿을만해. 이렇게 고르시는지, 아니면은 지인이 먹어보고 좋대더라 하는 지인의 추천으로 고르시는지, 아니면 SNS에서 보니까, 그 셀럽이 이거를 먹고 있더라. 누가 먹고 효과를 봤더라. 이런 광고를 보신 건지,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어떤 것을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르신 건지,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을 그리고 보고 거기는 리뷰를 보고 고르신 건지 아마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 않다. 딱 봐서 뒤에 영양소의 성분 그리고 함량을 보고 고른다. 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나는 가격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먹기 쉬워야 된다. 섭취 편의성을 선택하시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게 될 텐데요. 과연 좋은 영양소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의학 정보는 이제 안타깝지만 오류인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보고서 고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제품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어떤 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제조해서 우리 손에 오는지 그 라벨 뒤의 것을 본다면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고르는 기준에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었군요. 자, 좋은 영양소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 1998년에 출시돼서 2003, 4년, 그리고 2009년, 2019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식생활을 추적해서 그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 지속적으로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걸리기 쉬운 질환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미리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꽉꽉 채운
그래서 업그레이드한 영양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메타 분석으로 입증한,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그런 어떤 브랜드가 있다면, 이것은 지금 다운표 안에 있는 것은 카탈로그 안에 저희가 써놓은 내용이에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뉴트리아이트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카탈로그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8주 만에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그 덕분에 DNA의 산화적인 손상을 줄이는 것이 확인됐다. 그것이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연구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쓸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2009년에 그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WX가 나올 때 제가 약간 실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AP라고 아메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곳에 갔는데 어떤 이런 테이블이 있고 하얀 가운을 입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가서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잘 오셨다며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를 한 몇 주 동안 먹어보고 매일매일 설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을 10만 원을 준다 해서 어머나, 네, 이거 얼른 하겠습니다. 이거 몸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남편도 불러가지고 같이 둘이 막 상품권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와서 딱 열어보니까 뭐였냐면 더블 X네? 더블 X 너무 공짜로 주고 좋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먹으면 활력이 생기는지, 뭐 기분이 좋아지는지, 뭐 손끝, 뭐 괜찮은지, 뭐 이런 거, 피로도가 어때지는지를 매일매일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신나서 먹었는데 한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날 때 알았어요. 이건 더블 X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더블 X랑 똑같이 그 안에 그 모양도 똑같고 점이 찍힌 것도 똑같은데 뭔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이 지날 때부터는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이제 피로도나 이제 이런 활력 부분이 더블 X 먹을 때랑 다르다는 것을 알고 체크해서 이제 갖다 줬죠. 이제 이런 거를 그런 실험을 걸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2009년 WX가 나올 때, 그때인가 2003년인가 모르겠네. 2009년 WX가 나올 때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가짜 WX. 그리고 이제 진짜 WX를 대조해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아메이 사업자들이 알아보나? 이거 똑같은 거를 알아보나? 이제 이런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플라시보를 얼마나 잘 만드나.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기여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대가를 받았으니 뭐 저는 불만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정말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거를 먹는 사람도 더블 X인지 아닌지 모르고 실험을 하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이게 진짜 더블 X인지 아닌지 모르고 실험하는 이것을 저희가 이중 맹검 연구라고 하죠. 그럼 좀 더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실험을 그런 이중 맹검, 뭐 대조군 이걸 넘어서는 메타 분석으로 입증을 했다는 거죠. 아주 많은 용례를 가지고 메타 분석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그 연구 분석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영양소 균형. 만약에 이제 이것이 영양제라고 하면 뒤에 라벨을 보면 나 칼슘제 먹고 있어. 그럼 칼슘 있잖아요. 대부분도 이제 뭐 집에 가서 이제 보세요. 한번 내가 먹고 있는 칼슘제를. 그러면 칼슘이 들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칼슘은 마그네슘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칼슘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생각할 때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일정한 비율, 즉 1대1 또는 2대1의, 2대1의 비율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정상이다라고 뇌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뇌과학에 대한 책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봤는데 뇌의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우리 신체의 컨트롤이래요. 신체를 컨트롤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생각도 할 수 있고 창조도 할 수 있고 모든 창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컨트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놓는데 칼슘만 많이 먹는다 그러면 마그네슘 부족이다 라는 이제 예산에 지금 뭔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막 나옵니다. 변비가 걸린다든지
눈가가 떨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수축이 된다든지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만약에 칼슘만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마그네슘 부족 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균형인 칼슘 대 마그네슘 비율이 2대1로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거기다가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저렇게 하루 권장량의 200% 10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칼슘을 채취하는 곳이 저기 피오르드 해안 빌두다르라는 그런 해안에 저기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빙하수가 막 녹아 나와서 바다랑 합쳐지는 부분에서 자라는 깨끗한 산호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 산호는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산호의 죽은 부분만 GPS로 찾아서 그 부분만 탁탁 쳐내서 그걸 갈아서 칼슘의 원료로 삼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1070억 칼슘 시장에서 뉴트리라이트가 1위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소의 균형과 원료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그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난 집에 있는 밥을 잘 먹는데 하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잘 차려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으로 장을 봐와서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색색깔의 영양소를 갖춘 식단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채소 과일 섭취량이 하루에 500g, 얼굴만한 접시로 하루에 5접시, 5가지 컬러로 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이상적이다. 라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권장량입니다. 즉 이만큼을 안 먹으면 내일 당장 병에 걸리진 않지만 일주일 이후에 병에 걸리진 않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5년, 1년 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 과일 섭취량을 얼굴만한 접시로 하루 5번 그리고 5가지 칼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드시고 계시지 않다면 뭔가 보충할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2015년 이후에 점점 더 감소해요. 이런 영양소를 이제 먹는 것이 점점 더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20대가 83%나 섭취 권장량에 미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68%가 섭취 권장량에 미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삼겹살의 70%를 한국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잘 먹고 있어. 혹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단백질을 먹고자 고기를 먹고 있지만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은 아닌지, 양질의 단백질은 섭취하고 계신지,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계시는 건 아닌지, 단당류를 많이 드셔서 칼로리는 많이 드시고 계시는 게 아닌지를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그에 비해서 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는데, 즉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자도 피곤해는 바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를 바로 에너지로 바꿔주거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거나 아니면 세포에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것으로 변환시키지 못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으로 변환시키지 못하는 그 매개체가 빠져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 매개체는 바로 영양소, 미량 영양소라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그러면 나는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를 하루에 5접시 5칼라로 이렇게 먹고 있는지 5번 그게 아니라면 무엇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모유에서부터 이미 철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 동생이 프랑스에서 아기를 낳는데 100일이 됐을 때 한국으로 아기를 데려와서 잠깐 이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모유를 먹이는데 아기한테 모유를 다 먹이고 뭔가 스포이드에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입에 쫙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기한테 약을 먹이냐 그랬더니 언니 이건 약이 아니라 철분제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굉장한 농업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농업 강국인 프랑스에서는 이미 토양에서부터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유에서 철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굉장히 대중적으로 모유를 먹는 산모의 아기에게는 철분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건소 같은 곳에서 그 정도로 이미 철분을 부족하고 있고 외식도 증가하고 있는데 매일 부족한 영양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안 채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곁들여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대요. 이거는 93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52년 당근 하나에 있었던 뭐 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게 10분의 1로 93년에 감소했고요. 시금치 두 번째 그 그림이 이상하지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있던 철분이 94년에는 19단, 시금치 한 단에 먹어야 될 철분이 19단을 먹어야 된대요. 19단의 시금치 오늘부터 팍팍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 필요한 철분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에 있는 비타민 C가 52년에 1개면 될 거를 지금은 20개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드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먹다가 배가 터질 수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한번 볼까요? 비타민 C 200mg,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오각형 뭔지 아시죠? 뭘까요? 아세로라씨라는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C 제품입니다. 아세로라씨 한 알에 비타민 C가 200mg이 들어있는데 귤 4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C 함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게 아세로라씨 300정짜리예요. 여기에 있는, 이건 수학, 이제부터 수학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00정은 과연 귤 몇 개의 비타민 C와 같을까요? 엄청 쉽죠? 귤 4개가 아세로라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300정은 귤 1200개. 네, 지금 저분께는 이따가 제가 엔자임 효소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 1200개. 그러면은 10kg짜리 12박스 가격은 80만 원. 자, 80만 원이면 그러면은 요거 8만 원짜리 아세로라씨 한 통을 드시는 게 나으시겠죠? 이게 8만 원. 근데 굉장히 영양소를 농축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귤은 맛으로 드시고. 그런데 유기농.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 뉴트리라이트, 왜 과연 뉴트리라이트인가?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뭐 이제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영양소가 부족하고 뭔가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걸로 채우면 좋지 않을까? 식물을 농축해가지고 거기에는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것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저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유로모니터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유로모니터는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업이죠. 근데 그 기업에서 매년 수만 건의 이제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100개국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넘버원의 비타민 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라고 하고 있고, 저기 보면은 그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더블엑스와 옆에 프로틴 있죠. 둘 다가 세계 1위 브랜드, 가장 많이 이제 팔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인증받은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 수확, 가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전 세계에 딱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 가운데 써 있지만 글씨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썼는데 이게 바로 가장 자랑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조사 기관에서,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입증한 그런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며 그 영양소의 원료로서 훌륭한 자기 유기농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서 풍부한 식물 영양소입니다. 단락을 나눴지만 사실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뉴트라이트가 남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름 붙여진 영양소 외에도 식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수많은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인간만 이로울까요? 동식물도 다 이롭겠죠. 우리를 이롭게 하는 뭔가가 들어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5,000여 종이래요. 근데 우리가 쓰고 상용화하고 연구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부한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칼 램보그 박사라는 뉴트라이트를 설립하신 분이죠. 이분이 식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식물 영양소가 있을 것이다. 정말 멋진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담고 있는 이제 영양소를 이제 농축을 했는데 실제 투입량은 업계 최고라고 합니다. 더블엑스를
더블 X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20가지의 식물, 농축물로부터 나온 19가지 식물 영양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딱 문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영양제는 뉴트리라이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영양제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음을 광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를 많이 해요. 제품에 대한 광고보다 식물 영양소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광고를 해서 파이토케미컬 심포지움도 매년 개최해 왔고 여러 이제 식품학회라든지 그런 데와 협업하고 대학들과 협업해서 식물 영양소가 인체에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업입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가 하고 있는 생태계 논법, 자연을 담은 농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식물 영양소, 인간에게 이로운 다 밝혀지지 않는데 밝혀진 것도 엄청 많지만 밝혀지지 않은 나중에 미래에 밝혀질 이 식물 영양소를 먹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연구된 뉴트리라이트가 연구된 그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만 1,800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장미가 있는데 장미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이런 것 중에서 식물 영양소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재배된 장미가 가장 많이 식물 영양소 가지고 있는지 어떤 품종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그 장미를 어느 시간대에 수확했을 때 가장 식물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식물 영양소 가장 높은지를 연구한 케이스가 1,800건이라는 거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자사 농장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농장이 있지 않으면 어디 천년의 그곳을 가서 그거를 이제 뭐 언제 새벽에 따보고 오전에 따보고 저녁에 따보고 언제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근데 자사 농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고요. 식물 영양소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매출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캠페인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화 이걸 진짜 현실화해서 제품화시킨 것이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연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생활 연구를 했더니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이제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 딱 이렇게 명시돼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위에 표를 봤더니 어머 5가지 컬러 중에서 이 컬러를 제일 안 먹는다.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초록색 보이시죠? 노란색 보이시죠? 하얀색 보이시죠? 근데 보일락말락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색깔일까요? 안 보여서 지금 막 다 가까이 보고 계신데 네, 보라색이 제일 모자라다. 그래서 보라색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새로운 2019년판 더블엑스. 얘는 뭐냐? 얘는 처음에 미국에서 이걸 딱 만들었을 때 식물 영양소는 100가지 정도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유통기한이 다 이제 지난 그 더블엑스를 조사했을 때 19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피크 19가지를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뒤에 식물 혼합물 또는 식물 농축물, 블루베리 농축물, 뭐 시금치 농축물, 파슬리 농축물 들어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식물 내재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뉴트리라이트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연구. 이제 뭐 좋은 원료인 알겠다, 재배 잘했다, 그리고 영양소도 들어있다. 근데 계속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냐? 라는 연구인데 QRT 블렌드라는 것이 이거는 케르세틴? 그거하고 로즈마리하고 그다음에 강황 이 3가지 블렌드가 항산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증, 식물 영양소가 얼마나 좋은지 입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식물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을 탁 대나무처럼 대나무는 안 부러지죠. 태풍이 어떤 큰 나무, 태풍이 불었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뽑히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나 갈대는 낭창 이렇게 휘어지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부러지진 않겠죠. 우리 인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식물 영양소다. 이거는 뭐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지만 엄청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 빨간 띠 부분이 바로
뇌가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일은 인체 시스템, 신체 시스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머리가 지금 과열되고 있어. 빨리 그러면은 갈증이라는 신호를 유발해서 탈수를 알아차리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야지라는 게 이제 그 뇌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알로스타시스라는 그런 빨간색으로 얘가 지금 예측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랫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거. 그래서 저 부분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게 식물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병리학적 영역, 그리고 막 빨간데 위로 그래프가 막 올라갔죠. 오른쪽 우상향 이렇게 막 한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이 이제 예측 못 하겠어. 우리 주인이 단 거 너무 많이 먹어. 그럼 막 삼겹살 지글지글 먹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막 쓴 냄새 이상한 걸 막 마셔. 지금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장에서 지금 신호가 올라오고 거기다가 다음날 회의를 하네. 우리 주인 큰일 났다. 난 더 이상 손 못 대. 그래서 병에 걸린 게 바로 오른쪽 우상향된 빨간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저렇게 빨간 저대에서 인체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게 하는 게 바로 식물 영양소가 하는 역할, 신체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우리 식물 영양소가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사람을 부러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트리라이트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라기보다는 식물 영양소 전문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지금 계속 식물 영양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경쟁사 없고 뭐 있다면 타사? 경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있어야지 같이 뭐 경쟁을 하든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컬러가 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체가 질병으로 가거나 부러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려 먹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차려 먹으려면 이렇게 드셔야 된다. 한 달치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더블 X가 존재한다. 더블 X에 들어있는 거를 한 달치 환산하면 이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왜 뉴트리라이트인가?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료의 재배 농법과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여기도 또 남다른 생각이 숨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농장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이런 농장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를 소에 대한 연구를 1,800건이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기농 농장 보유하고 있고요. 식물을 선정합니다. 하나하나 출생 증명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GMO인지 GMO인지 언제적 씨앗인지 30년대 씨앗인지 60년대 씨앗인지 개량종인지 우리가 개량한 건지 이거를 차곡차곡 이제 모아놨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종자 전쟁 맞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전 세계의 곡식이 만약에 가뭄과 이상 기후로 그 곡식이 잘 안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저기 어디 스웨덴인가 핀란드인가 하여간 저기 북부에 아주 그 기후가 영향을 미치는 곳에 아주 굴을 깊게 파고 거기다가 전 세계의 곡식의 씨앗을 보존해 놓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다요. 우리나라에 일단 우리 봉화에 가면은 거기에도 씨앗 은행이 있어요. 전 세계에 거기는 뭐라 그래야 돼? 야생 허브, 야생초 같은 거. 그거 누구도 지금 주목하지 않잖아요. 아메이 말고는 뉴트리트 말고는 주목하지 않는데 그 씨앗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량에 대한 씨앗을 어떤 몬산토라는 그룹이 가지고 계시는 거 아시죠? 청양고추? 우리나라 씨앗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자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데 뉴트리라이트는 1930년대부터 자사에서 식물 그 씨앗에 대한 그 은행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GMO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 GMO에 오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뭐 논 GMO 그 씨앗을 쓰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를 뜻합니다. 어떤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사와야 돼요. 그게 만약에 고추 씨앗입니다. 그럼 그 씨앗을 뿌리면 고추가 이제 자라야 되는데 병충해가 있잖아요.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제초제도 뿌려야 되죠. 그러면 잡초를 죽여야 되는데 고추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농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농약과 씨앗이 이제 어떤 커넥이 있어요. 이 제초제와 농약을 뿌리면 다른 풀은 다 죽어. 이 고추는 안 죽어. 유전자를 그렇게 조작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고추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곡식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있는 GMO 조작된 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과 농약과 제초제와 비료가 한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몬산토라는 그룹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물 선정을 할 수 있는 그 핑거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엑스 한 건만 가지고도 1000종의 식물로 2만 번 검사를 시행해서 맞춤을 찾아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 영양분 보존을 위한 맞춤형 수확을 하고 있고, 아세로라 체리는 수확해 보니 덜 익어서 푸를 때 수확하는 아세로라 체리가 가장 식물 영양소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수확하자. 비타민C가 가장 많더라. 덜 익어서 푸를 때 아세로라 체리 드세요, 혹시? 다들 안 드시죠? 빨간 체리만 드시죠? 그건 맛은 좋겠지만 비타민C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농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세로라 체리를 가지고 농장을 가지고 있는 뉴트리라이트의 노하우라는 거고요. 제조할 때도 제품별 200회 이상의 엄격한 분석을 시행한다는 것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약속이고, 우바자라 농장 아시죠? 브라질에 있는 뉴트리라이트 자사 농장인데요. 우바자라 농장에만 아세로 체리 나무가 80여 종, 14만 그루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척박한 기후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를 농축해서 자라나,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 저도 이 말도 너무너무 어떻게 이 생각을 1920년대, 30년대부터 했을까? 막 감동이 저는 있는데 감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문구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같은 채소는 다 동일하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너 상추구나. 너도 상추야. 너도 상추구나. 그렇지만 문제는 이 상추가 어디서 재배되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영양소의 함량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식물 영양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서 자란 상추가 뿌리로 쫙쫙 물과 함께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그리고 비타민을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수관을 통해서 식물 이파리까지 뽑아서 이렇게 올려주느냐. 그러니까는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것을 이렇게 예전부터 알으셨던 분이시고요.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바로 이런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산이 보이시죠? 저기서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온다고 합니다. 농업용수를 지금 트라운레이크 농장인데요. 연간 907톤의 허브가 자라고 있는 곳이고요. 북미 최대의 허브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 브랜드의 그런 많은 영양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캐스케이트 산맥에 화산회토로 이 토양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화산회토에는 칼륨, 질소, 인 같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네랄, 다량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비료의 원료가 질소, 칼륨, 인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학 비료를. 오염물질이 없는 순수한 빙하수를 농업용수로 뿌리고 그런 적합한 기후 덕분에 이런 허브가 자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멸종 위기의 야생 허브들을 지금 보호하고 보존하는 곳도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멋진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미네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캐스케이트 산맥의 두 번째 높은 산이 애덤스 산이라고 하네요. 그 애덤스 산에서 있는 빙하부터 내려온 물들이 있고 이 물로 농장에서 농업 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내려온 물을 막 바로 쓰나 걱정이 되시죠? 혹시 저기 뭐 미생물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을 해서 농장에 이렇게 뿌리는데 여기는 그 워싱턴 우리 최초의 레이크뷰, 지금은 연구소가 됐죠. 농업연구소. 거기는 LA에 있으니까 연구소 쓰기 조금 적당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연구 논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선사시대 호수였다네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그 밑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0m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구하는데도 우리가 먹을 거 아니고 연구하는데도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m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물이 대수층이라는 것을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지하층에 있는데 아주 다공질 삼투성이라서 거기 자체가 그냥 필터링이 되고 아주 거대한 필터가 되는 거고, 그게 비옥한 퇴적층을 지나면서 미네랄을 다량으로 함유해서 이런 그 물로 뿌려지기 전에 지표면에서 다시 한번 필터 시스템을 거쳐서 이렇게 뿌려지는 거. 그래서 산성비를 맞아서 우리 식물에 애써 뽑아 올린 그런 미네랄이 손상되지 않도록, 산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물까지, 농업 용수까지 관리하는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노력이고요. 그리고 이 농장들에서는 아주 대우를 잘 받고 있는 특급 대우를 받는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휴경지 관리를 하고 있는 양, 제일 밑에 있죠. 양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휴경이 웬 말입니까? 땅을 무슨 놀려요? 어떻게 1년이나 땅이 근데 놀려요. 그 뉴트리라이트는 땅을 놀려요. 왜냐하면 땅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은 1년 동안 휴경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막 이제 그 식물도 먹어치우고, 그리고 알팔파를 보니까 위에서 20cm가 굉장히 영양소가 높고 나머지는 비가식 부분이라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걸로 쳐요, 뉴트리라이트는. 근데 여기 뭐 어떤 브랜드 보니까 여기도 알팔파 농축물 들어있는데,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20cm 새벽에 나가서 요것만 채취해서 쓴 건지 이 밑동까지 쓴 건지는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는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20cm만 쓰고 나머지를 누가 먹냐? 우리 양이라는 직원이 휴경지 관리를 해주고요. 이분들의 배설물이 분변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비료로, 이제 거름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퇴비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렁이라는 일꾼이 저기 보시면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질소를 불어넣는, 아까 이제 질소가 비료의 원료라고 했는데, 유일한 식물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콩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를 땅으로 불어넣어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거를 또 플라스틱 덮개로 덮어서 이제 다 퇴비로 또 만들어요. 그리고 해충도 구제하고, 그랬는데도 있는 해충은 무당벌레라는 직원이 잡아먹게 되는데요. 이분이 한 마리당 500마리의 진드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한 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잡아먹고 효율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G라는 또 이제 안 좋은 그 설치류가 있는데, 그분들을 구제하는 게 저기 계시는 매, 낮에는 매, 밤에는 올빼미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진드기가 없으면 무당벌레 살 수 있을까요? 그쵸. 진드기도 살아야 되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해충 피난소라는 것을 한 구역에 딱 놔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말을 안 써요. 유기농에는 그거랑 차원이 다른데 생태계 농법 또는 자연을 담은 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이제 해충 피난소를 만들어 놓고 그 대신 나오지 못하게 마리골드를 심어요. 해충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늘 농축물을 밭에 막 뿌려요. 해충이 싫어하니까 여기 오지 말고 여기서만 살아라. 그래서 순환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기 위에 보이는 소거든요. 저 하얀 게 소인데요. 이 소가 뭘 막 먹고 있는데 저 연두색이 뭘까요? 아세로라 체리예요. 아세로라 체리가 빨간색인데 왜 초록색이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영양소가 가장 많은 거는 초록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세로라 체리를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다. 직원 대우가 굉장히 확실하다. 쟤네가 저렇게 먹고 아주 항산화된 몸으로 아주 깨끗한 이제 거름과 퇴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자사 농장이 있습니다. 트라운레이크. 이스트 웨스트 두 개가 있고, 농업연구소 여기서는 이제 연구가 하고 있고, 멕시코 엘페타칼 알팔파 8,000톤 연간 생산하고 있고요. 물냉이 125톤, 그리고 파슬리, 마늘, 감귤, 레몬, 뭐 자몽, 마리골드, 시금치 7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연구 결과 여기 원래 척박한 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미네랄이 엄청 많은 토양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리고 아주 충분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영양을 듬뿍 머금은 토양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연평균이 기온이 22도다 보니까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식물들이 있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모범 농장이고 300m 하부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기 잘렸지만 브라질에 우바자라 농장이 있습니다. 곧 이렇게 위도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어떨까요? 열대 과일 굉장히 많이 잘 자라겠죠. 구아바, 패션 후르츠, 뭐 이제 이런 거,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뭐 이런 거, 아세루아 체리. 아까 14만 그루 자라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의 우시 보테니컬 센터. 여기는 벼를 재배하던 지역인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농약을 뿌린 적이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심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적합하지 않은 게 있어서 거기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영양 섭취를 듬뿍 해서 인간의 건강을 이제 증진시킨다는 것을 중국의 한의학과 접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이제 딱 접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칼 램보그 박사님께서 10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비전이 우시 보테니컬 센터에서 또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로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제품을 다 만들어? 라고 생각되시죠? 그래서 전 세계의 27개 지역에 아주 많은 농장을 뉴트리서트, 뉴트리 기준, 뉴트리라이트 농장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그 재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재배만 그러냐? 여기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퓨리파잉 테스팅이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검사하고 식물 성분 들어갔냐? 검사하고 외형과 향이 뭐 문제 있지 않는가? 양과 성분은 충분히 들어갔는지 그게 투입량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 마지막 날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이게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성에 대한 겁니다. 농약 성분이 혹시 우린 뿌리지 않았는데 들어간 거 아니야? 또는 중금속이 들어있나? 대장균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또 살모넬라균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효모균, 곰팡이는 어때? 그리고 요즘에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방사선, 또 금속 탐지까지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게 뉴트라이트 제품에 대한 검사, 품질 관리고요. 그 다음에 효능은 있니? 효과는 있어? 그게 들어있나?를 보기 위해서 비타민 들어있는지, 미네랄 들어있는지, 식물 영양소 들어있는지, 이제 이런 거, 수분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잘 풀리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검사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모든 그 제품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가장 최신에 나온 게 마린 오메가3니까 본다면 하도 이 어류는 어디서 잡았냐 그래가지고 훔볼트 해류에서 잡았다. 훔볼트 해류는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저기 남미 대륙 밑에 남극에 가까운 곳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니까 뭐라 그럴까요? 수승하강 화강이라 뭐라 그러죠? 하여간 차가운 거는 가라앉고 따뜻한 건 올라가면서 계속 대류 현상을 통해서 아주 풍부한 어류와 플랑크톤이 자라는 곳에서 자라는 소형 어류들을 가지고 정말 잘 소화되게 쪼개놓은 수분 안에다가 오메가3를 넣은 그런 마린 오메가3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어디 볼까요? 집요하게 제조를 했대요. 뭐 매달 25,000번, 매년 50만 건 이상의 제품 안정성 품질 관리 진행, 출고 전에 200번 이상의 확인. 이거는 마린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품에 대해서고 여기서 조금 그 특이할 만한 것은 뉴트리 마린 오메가3에서 많은 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류하면 수은이잖아요. 수은. 수은을 어느 정도 걸렀느냐? 식약처 0.5 정도의 기준이라면 뉴트리라이트는 0.001 그러니까 500분의 1인가 가서 보자. 100분의 5인가? 어쨌든 굉장히 단위가 다르죠. 0.5와 0.001은 그 정도로 거르고 있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을 거르는가에 대한 기준은 식약처는 없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있다는 거고 산화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또 엄격한 기준으로 거의 6배 이상, 10배 이상의 기준으로 산화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마린 오메가3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다른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면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XX 섭취 후에 DNA 손상이 감소한다. 이런 말을 해도 돼? 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입증되었으니까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피를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가짜 더블 X 먹은 대조군과 진짜 더블 X를 먹은 대조군이 8주가 지나고 9주째에 다시 혈액을 검사해서 그 DNA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그 결과가 나왔대요. 대조군은 지금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왼쪽 거는 한눈에 봐도 희미희미하죠. 그리고 뭔가 꼬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거는 명확하고 또렷하고 정신이 번쩍나게 생겼잖아요. 쟤네가 이제 DNA인데 꼬리가 지금 밑에 보면은 꼬리가 얼마나 긴지가 대조군은 길죠. 더블 X는 짧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게 나타난 게 어느 정도로 나타났냐. 대조군은 길게 여러 번 나타났어. 쟤는 더블 X는 조금밖에 안 나타났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밀도, 이 안에 꽉 찬 밀도가 어느 정도냐. 꼬리의 밀도가. 그랬더니 대조군은 꼬리의 밀도가 많네. 많이 밀려나왔다는 뜻이구나. 더블 X는 꼬리가 어딨어. 없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도 뭐 이제 더블 X도 뭐 그래도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잖아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닌데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2달만 먹어도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DNA의 산화적인 손상을 줄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연구에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5개국 6개 논문 800여 명의 데이터 이렇게 써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분석으로 입증되었다는 건데요. 각국의 더블 X가 다 달라요. 한중일, 미러. 다 친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전혀 친해질 수 없는 나라인데 뉴트리라이트라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 모두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전 세계 50개의 그 더블 X가 있는데 가장 다른 게 영양소 함량, 뭐 성분 다 가장 다른 게 한중일이래요. 어떻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냐. 놀라우시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 친해지기 어려운 나라가 6개 논문을 800여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저렇게 인체 적용 시험 연구로 너무 괜찮은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괜찮은이 아니라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DNA 손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2년 3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됩니다. 뉴트리언츠라는 아주 SCI급 논문들이 실리는 곳이죠. 2022년 3월에 실린 아티클 그 논문이 19개가 아니라 191개였대요. 근데 그 중에서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다. 그만큼 메타 분석으로 이렇게 연구해냈다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연구를 했냐? 밀크쉐이크 좋아하시나요? 당과 지방이 엄청나게 함유된 어떤 음료를 먹였대요. 사람들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과 지방을 처리하려면 우리 몸에 대사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요. 우리 음식만 그냥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걸 소화시키는데 우리 산소도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산화가 되는데, 그래서 과식하면 오래 못 산다. 소식해야 장수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과 그 설탕이 많이 든 당이 많이 든 그런 밀크쉐이커 같은 음료를 이 실험하는 분들한테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그게 뭐 좋은 역할도 하고 세균도 잡아먹지만 남아도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특히 세포들이 공격받고 DNA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DNA 산화적인 손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식이성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산화적인 손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좋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간 더블 X 섭취 시 영구 음료로부터 오는 대사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근데 그 식이성 항산화 영양소의 이름이 더블 X였다는 거죠. 더블 X. 더블 X를 먹으니까 저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그 아까 말씀드린 메타 분석 덕분에 저 논문의 표지, 그 뉴트리언츠 표지 논문으로 실린 거고요. 더블 X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성분 조합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1000종의 식물을 가지고 2만 번의
배합을 시행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오늘부터 드실 때 정말 고맙다. 그래,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 원료로부터 얻어지는 19가지 식물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내 몸에 도움되는지 인체 적용 시험 끝났다고 했습니다. 비타민C가 몸에 좋을까라는 연구는 엄청 많고요. 근데 그 비타민C가 진짜 좋은 비타민C로 했는지, 뭐 그냥 그저 그런 비타민C로 했는지, 누가 광고하는 비타민C로 했는지, 그냥 순수 비타민C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더블 X라는 완제품으로 시험했다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가 감소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팍 부러지지 않고 태풍이 불어왔을 때 낭창낭창 휘어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연구가 1800건이나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뉴트리라이트가 관심이 많은 것은 이런 분야라고 하네요. 뭐냐면 나 혈당이 높아. 그러면 혈당 조절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막 보면은 그 옆에 뭐 나이아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리보플라빈도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는데, 나는 당을 낮춰야지 하고 당뇨약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정상화할 수 있는 신체 시스템을 도와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거기에 모든 질병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질병 관리를 위한 모든 영양소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니 이거를 어떻게, 또 똑같은 영양소를 섭취하게 만들어도 또 효과가 다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개인 맞춤 그 영양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 성인 중에 2사람 중에 1명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모른대요. 빨간불이 들어와도 잘 모른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연결고리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어떻게 질병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로잉 랩이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성장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 10가지 조건이 있다. 성장의 중요한 조건. 9가지는 다 좋아. 지표가. 근데 한 가지만 나빠. 이것 때문에 성장을 못 하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대요. 무슨 수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게 그로잉 랩이라는 거죠. 얘가 뭐가 문제야? 안이 문제인가? 밖이 문제인가? 골격이 문제인가?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됐는가? 거기에 어떤 미생물이 부족해서 이하의 성장에 지체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그로잉 랩이라는 거죠. 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게 이제 3월에 나올 건데, 19세 이상부터 건강 검진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그 검사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이랩 지금도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의 나 장 상태를 확인해서 건강을 찾기라는 노력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래요. 현재 들이고 있는 노력과 비용이 정말 건강 개선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으로, 그러면 난 투자를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해서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건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생각이 바뀌었대요. 뭐는 해야 돼. 안 하다가 큰일 나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누구나 건강에 대한 것,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을 할 때 어떤 것으로 할까에 대한 기준에 대한 혼란함이 있는 거죠. 그런 혼란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식품연구원이 5년 동안 이제 국고 지원비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국비 지원으로 용례를 만든 게 4,000건이래요. 5년 동안 4,000건의 용례를 받았대요, 국비 지원으로.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6개월 만에 몇 건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 됐을까요? 자, 5년 동안 국비 지원으로 4,000건.
과연 마이크로바이옴, 뉴트리라이트 마이크로바이옴 몇 건일까요? 네, 이거 네? 3억, 네, 비슷합니다. 네, 사장님도 엔자임 하나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건의 데이터를 6개월 만에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메타 분석을 하려면은 이렇게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장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한다? 뉴트리라이트가 협업하고 있는 우리 여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HEM. 네. 여기 같이 뉴트라이트랑 지금 독점 개발 20년 했거든요. 근데 이 20년 동안 뉴트라이트를 독점하는 이 기업과 뉴트라이트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뿐만이겠습니까? 식물 영양소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경쟁력의 차이는 기술과 혁신의 차이인데 우리가 협업하고 있는 곳을 보면 네덜란드 국영 응용과학연구소 그리고 한국에 국책연구소가 있어요. 윤 정부 들어서 이제 한국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유전자 동의보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 그래서 국책 과제를 같이 이화대학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선택했을까요? 한국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식물과 토양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아마도 10년 전부터 1,000억이라는 큰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는 너무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바닷물 짜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짜요. 그렇죠? 바닷물과 똑같은 분자 구조를 실험실에서 분자 구조를 따서 실험실에서 어떤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입을 대보면 짜요. 물고기가 바닷물에서는 살 수 있겠지만 실험실에서 똑같이 분자 구조로 만든 이 물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섭취해야 될 어떤 거, 우리가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생명의 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과 닮은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식물을 재배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식물 영양소를 최대한 농축해서 전달해서 그것을 먹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가 저는 뉴트리라이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과 연구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것 말고 어떤 것을 또 선택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식생활에서 생긴 습관에서 생긴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며 그러한 하나의 제품 바로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이다. 칼 렘보그 박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뉴트리라이트로 생명이 가진 힘을 다 같이 공유하셔서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